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하자 국임당의 이준석이 지방선거 유세장에서 이러한 주접을 떨었습니다. 대통령 하나 바꿨는데 대한민국 국격이 올라가는 느낌이 들었다. 어제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여느 때와 달리 일본보다 먼저 한국을 방문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만찬도 했다. 저도 그 자리에 갔지만 정말 자랑스러웠다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은 이번 선거에서 우리 윤 대통령은 자유, 공정, 상식을 얘기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은 갈수록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를 높여간다. 윤석열은 시건을 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 욕을 먹어도 할 일은 하는 사람이다 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입으로 변을 싼다고 표현을 하지요. 국격은 문재인 대통령이 다 올려놨는데 취임한 지 고작 열흘 정도 지난 윤석열이 국격을 올려놨다라고 말하면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죠. 본인 스스로도 저런 말하고 안 창피할까 싶습니다. 또 그런 유세를 듣는 시민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는 맛 갔네 맛 갔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윤석열이 시건을 하지 않는답니다. 자신이 내놓은 공약 대부분을 파기했는데 저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정신승리 오집니다. 그걸 또 진짜로 알고 좋다라고 선동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요. 이준석이 저렇게 말하는 그런 바이든은 윤석열 대신에 프레지던트 문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찾았습니다. 실수인 척 하면서 윤석열에게 한 방 매긴 것이죠. 어디 그뿐입니까? 윤석열은 대선 공약에 쿼드 산하 백신, 기후변화, 신기술 워킹그룹에 참여해서 추후 정식적인 가입을 모색하는 점진적 접근을 추구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실 역시도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21일 설명자료에서 한국과 쿼드 간의 협력의 유용성에 관해서 한미 정상 간의 공감대를 구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이 한국의 쿼드 가입에 찬성한다는 듯이 선제적으로 혼자 망상에 빠져서 한미 정상 공감대 구축이라고 떠들었지만 그러나 미국은 단 하루 만에 공식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했습니다. 미국의 고위 당국자는 22일 조 바이든 대통령 방한에 동행한 백악관 기자단과 가진 브리핑에서 현재로서는 한국의 쿼드 추가는 고려하지 않는다. 새 회원국을 생각하기보다는 쿼드가 이미 제시한 것들을 발전시키고 강화하는 게 지금의 목표다라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해서 혼자 김칫국 실컷 퍼마시다가 뒤통수 제대로 후려 갈겨 맞은 것입니다. 이렇듯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 있는데 이준석은 대한민국의 국격이 올라간다고 입을 털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안팎으로 망신입니다. 가만히나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텐데 왜 나대서 스스로 망신을 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쿼드 가입하겠다고 언론 플레이하고 아주 난리 부르스 추더니 미국한테 까이고 중국한테 찍히고 이거 역대급 외교 참사를 벌이고 있는데 국격이 올라갔다니요. 망상도 이런 망상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이준석 수사는 왜 아직까지 지지부진할까요? 국임당은 별의별 문제가 있어도 언론에서 참 잘도 보호해 주는 듯합니다. 자, 한편 윤석열과 국임당이 급해지기는 많이 급해졌나 봅니다. 여차하면 고발을 밥 먹듯이 일삼는 국임당이 오늘 또 이재명 후보와 송영길 후보를 고발했습니다. 그 이유는 두 후보가 공기업 민영화 가짜뉴스를 반복해서 유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두 후보는 지난 18일 페이스북을 통해서 전기, 수도, 공항, 철도 등 민영화 반대 문구를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두 후보가 페이스북에 메시지를 올리자 민주당 의원들이 잇따라 같은 게시물을 올렸고 이후에 온라인을 통해 빠른 속도로 공기업 민영화 가짜뉴스가 퍼졌다는 것이 국임당의 주장입니다. 정말 가지가지들합니다. 이게 정말 가짜뉴스일까요? 자, 앞서 국회 운영위 전체 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비서실장 김대기는 박찬대 의원이 한전과 인천공항, 코레일 등 공기업의 지분 매각 시 투명한 운영으로 경쟁력을 갖게 된다는 소신에 변화가 없느냐라고 묻자
김대기 실장은 이렇게 대답을 냈습니다. 경영은 정부가 하되 30-40% 정도의 지분을 민간에 팔자는 것이다. 그러면 민간 주주들이 생기고 그 주주들이 회사를 감시하게 된다. 그런데 공기업으로 남아있으면 감시 체제도 어렵고 효율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민영화로 회사를 팔자는 게 아니고 민간 부부를 도입하자는 말씀이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박찬대 의원이 지금도 인천공항공사 지분의 40% 정도를 민간한테 팔 의향이 있냐라고 되묻자 김대기 실장은 그랬으면 좋겠다. 가덕도 신공항도 지어야 하고 인천공항도 확장해야 하고 돈을 쓸 데가 많기 때문에 그랬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국채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말장난들 정말 오집니다. 아니 민간에 30-40%의 지분을 팔자는 것이 민영화가 아니면 뭘 보고 민영화라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국민들을 바보로 하는 겁니까? 버젓이 이렇게 윤석열 비서실장이 민영화를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이걸 가짜 뉴스랍니다. 대체 저들의 귀는 어디에 달렸길래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귀를 닫고 있으면서 가짜 뉴스라고 우기는 것일까요? 국임당은 만약에 이게 가짜 뉴스라면 가짜 뉴스를 퍼뜨린 김대기를 고발해야 당연할 것입니다. 김대기가 버젓이 민영화하겠다고 말했으니 이재명 후보와 송영길 후보가 민영화를 반대한다는 글을 올린 것이고 또 그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고발했으니 차라리 잘 됐습니다. 왜냐? 모르고 있는 국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문제를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이 정권 잡자마자 이명박이 추진하고 했던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서민들 다 죽이게 생겼다라고 말하면 오히려 그것이 지방선거에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스스로 자충수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주 땡큐지요. 자, 한편 지난 20일 이재명 후보가 야간에 인천 계양구 거리 유세 도중에 한 노인이 철제 그릇을 던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야외 테라스에서 술을 마시는데 유세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철제 그릇을 던진 겁니다. 평소 이재명 후보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진 사람이겠지요. 현재 이 사람에 대해서 경찰은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기자들에게 공지를 통해서 구속영장 신청 소식에 안타까운 마음이라면서 폭력 등 선거방해 행위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범죄다.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누구에게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다만 이번만큼은 선처를 요청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저들은 어떻게든 악착같이 없는 죄도 만들어 기소하고 구속시키려고 난린데 민주인사들은 늘 이렇게 온정을 베풉니다. 그러나 늘 온정을 베푸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닌 듯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더 악랄해지고 더 만만하게 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더 일벌백계 하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이것도 봐주고 저것도 봐주고 하면 사람 만만하게 보는 게 요즘 시대죠. 넓은 아량도 좋지만 그 넓은 아량으로 윤석열과 최재형, 한동훈, 홍남기 같은 자들이 만들어졌다는 생각에 이제 민주당도 법과 원칙에 따라 더 확실하게 마무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 따스한 마음이 있기에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겠지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